안녕하세요. 저희 3조 박서진, 서가연, 성인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임차인 서비스에 관한 리서치와 대표님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스토리라인을 구성하고 계속해서 다듬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나의 임차인 서비스를 서로 다른 세 가지 시점의 이야기로 풀어내기로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스토리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위기에서 필요해졌으며 그 결과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를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토리는 가족 중 딸의 시점에서 임차인 서비스를 만난 이후 안정되고 평온해진 일상을 보여줍니다. 자세한 기능 설명 대신 가족들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본 딸의 감사 편지 형식을 통해 서비스가 삶에 남긴 감정적 결과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가족의 삶을 안정시키는 신뢰 가능한 동반자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가족 중 아버지의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임차인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위기 상황과 불안한 감정에 집중합니다. 문제 상황 속에서 소비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먼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왜 필요한 서비스인지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에서 공감을 이끌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스토리는 임차인을 만든 대표님의 시점으로 이어집니다. 앞선 위기 상황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는 과정을 과거해상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왜 임차인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문제를 겪는 사람에서 해결 구조를 만드는 사람으로 시점을 확장시켰습니다. 정리하자면 딸의 시점은 임차인이 삶에 남긴 변화와 결과를, 아버지의 시점은 문제가 시작되는 지점을, 대표님의 시점은 그 문제를 구조로 해결하게 된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점을 연결함으로써 저희는 임차인 서비스를 설명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필요해지고 만들어지고 삶에 스며든 하나의 이야기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고 그걸 영상이랑 음성까지 연결했는지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장면을 바로 만들기보다 등장인물의 일관성을 위해 흰 배경의 캐릭터 이미지를 먼저 생성했습니다. 나노바나나 프로를 활용해 캐릭터 단독과 가족 구성 레퍼런스를 만들었고 얼굴 인상, 체형, 옷 스타일, 나이대가 자연스럽게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프롬프트를 수정하며 기준 이미지를 확정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같은 나노바나나 프로 안에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기반으로 장면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미장센 프롬프트를 사용해 집안, 책상 앞, 가족 장면 등 스토리에 필요한 상황 컷을 제작했습니다. 툴 변경 시 그림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해 하나의 툴 안에서 제작을 이어갔습니다.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는 픽사 3D 애니메이션 키워드 누락으로 화풍이 흔들리거나 공간 인식 오류로 비현실적인 장면이 생성되는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또한 요청한 배경과 다른 환경이 생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미지를 사용하기보다 영상에 적합한 컷만 선별했습니다. 이후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영상 생성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플로우는 스타트와 엔드 프레임 지정과 제이슨 방식 프롬프트 사용이 가능했고 그록은 무료 플랜에서 짧은 길이지만 자연스러운 표정 연출이 가능했습니다. 킬링 AI는 고난이도 움직임 표현에 강점이 있었습니다. 영상 생성 과정에서는 요청하지 않은 자막, 존재하지 않던 캐릭터 생성, 오타 문제 등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완성하기보다 여러 번 테스트하며 사용할 수 있는 장면만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생성 단계입니다. 기계적으로 들리지 않는 톤을 기준으로 여러 툴을 비교했습니다. 슈퍼톤은 감정과 속도 조절과 캐릭터 보이스에 강점이 있었고 구글 AI 스튜디오는 대사별 세부 조정이 가능했으며 11랩스는 보이스 디자인과 감정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음성 생성 과정에서는 속도 이상이나 발음 오류가 발생했고 구글 AI 스튜디오에서는 생성마다 다른 음성이 출력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복 시도하거나 문장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AI를 한 번에 완성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레퍼런스를 먼저 만들고 그 기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미지, 영상, 음성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중간 과정 1주차입니다. 1주차에는 같은 계열이지만 서로 다른 스토리로 총 6개의 작품을 구성했습니다.
미리 정해둔 스토리는 전체적으로 길었지만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뉘는 이야기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내 것 안에 담아내려다 보니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제작함에 있어 최대한 다양한 화풍을 시도했지만 장면 연출에서는 3명이 제작한 이미지가 모두 비슷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간 과정 2주차입니다. 2주차에서는 이미지 장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 이미지에서 내포하는 스토리의 양을 줄여 더욱더 다양한 연출이 나올 수 있도록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화풍과 비주얼 스타일의 통일성이 부족하여 전체적인 흐름에 한계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여전히 단일 이미지로 스토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간 과정 3주차입니다. 기존에 다양하게 시도했던 이미지 화풍을 픽사 3D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통일하였습니다. 여러 스토리를 병행하기보다는 하나의 스토리에 집중하여 보다 명확한 기승전결 구조를 전개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더불어 이미지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선정하며 미장센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단일 이미지만으로 스토리의 흐름과 맥락을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는 연출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간 과정 4주차입니다. 3주차에 제작한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추가, 수정하며 스토리 흐름의 가독성을 보완했습니다. 그 결과 기승전결 구조가 더욱 분명해졌고 단일 이미지만으로도 전체 스토리 라인을 유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상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캐릭터의 대사와 나레이션, 효과음을 추가로 기재하며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스토리를 가족 중 딸의 시점에서 구성했습니다. 딸이 화자가 되어 임차인 서비스를 만나고 이후 가족의 삶이 안정되고 행복해진 것에 감사 편지를 쓰며 회상하는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임차인이라는 서비스가 한 가족의 일상과 감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선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톤과 무드는 밝고 따뜻한 느낌으로 가져갔습니다. 불안한 상황을 강조하기보다는 서비스 이후의 안정된 일상과 감정적 여유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단순한 기능적 서비스가 아니라 가족의 삶을 안정시키는 신뢰 가능한 동반자라는 인상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스토리의 도입부는 현재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고 어린 딸의 나레이션을 통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이후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의 밝은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며 임차인을 이용하기 전 겪었던 힘든 시간들을 보여줍니다. 집을 임대하고 그 집에 살면서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그로 인해 가족들이 느꼈던 감정과 어려움이 잘 전달되도록 장면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 서비스를 발견하고 이용하면서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가족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임차인을 통해 이전보다 안심하며 새로운 집을 계약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동산에 나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며 딸의 감사 편지와 함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서사를 바라보며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나도 저런 긍정적인 미래가 펼쳐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도록 이야기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스토리의 전체 흐름과 구체적인 장면을 구현한 스토리 영상은 앞서 보여드린 영상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스토리는 가족의 가장인 아버지의 시점에서 전개됩니다. 곧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지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통보를 받으며 시작되는 극심한 불안감. 누구에게나 현실적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보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는 임차인 서비스를 찾게 될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개됩니다. 우리 임차인은 이런 서비스다 라는 일방적인 소개 대신 소비자의 감정과 현실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더 쉽게 공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야기 속에는 임차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 설명이나 전문 용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우진 대표가 임차인을 만들게 된 이유를 직접 설명하며 소비자의 입장에 공감하는 모습으로 서사가 전개됩니다. 이는 복잡한 설명보다 소비자의 시선에서 풀어낸 이야기가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스토리에서는 문제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안정적인 결말을 함께 배치하여 위기 상황의 불안감과 해소 이후의 안도감을 더욱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이자 모든 임차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시스템이라는 인상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야기의 도입부는 어두운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늦은 밤, 여러 걱정에 잠들지 못한 부부의 모습이 등장하며 불안한 상황을 시각적으로 드러냅니다. 이후 부부는 여러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을 들어보지만 누구의 말도 쉽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시점에서 중개사들이 어떤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사악한 웃음을 짓는 표정으로 연출해 불신과 긴장감을 강조했습니다. 지친 부부는 집으로 돌아와 잠시 쉬기 위해 TV를 켜고 그 속에서 한 토크쇼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해당 방송에는 IN의 강우진 대표가 게스트로 출연해 있습니다. 강우진 대표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대차 사회 안정망을 만들고 싶었다며 임차인을 만들게 된 계기를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 역시 전문 용어를 배제하고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방식으로 연출해 안정감을 조성했습니다. 대표의 이야기에 공감한 부부는 임차인 앱을 설치해 직접 사용해봅니다. 며칠 전 가계약을 고민했던 신축 빌라의 주소를 입력하자 위험감지 경고가 나타납니다.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중개사에 전화를 걸어 따져 묻지만 중개사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얼버무릴 뿐입니다. 다음 날 부부는 임차인 가이드를 참고해 안전성이 검증된 집을 찾고 큰 어려움 없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야기는 무사히 이사를 마친 뒤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가족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스토리는 운과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던 부동산 구조를 시스템으로 바꾸려 했던 선택의 이유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강 대표님은 단순히 능력 있는 개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마주하며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인식에 도달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얼마나 힘들었는가 보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둔 과거 회상 구조의 스토리입니다. 강 대표는 사무실에서 사용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용자는 조심스럽지만 진심 어린 말로 감사를 전합니다. 여기서만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이 장면은 스토리의 출발점으로 임차인이 만들어낸 결과인 지켜진 사람을 먼저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떠난 뒤 조용해진 사무실, 강 대표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봅니다. 이때 시선과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과거로 넘어가며 왜 나는 이 일을 시작했는가를 되짚는 계기가 됩니다. 책상 앞에서 고개를 숙인 임차인, 조심스럽게 계약서를 넘기며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강 대표는 말없이 끝까지 듣고 메모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비슷한 불안과 피해가 반복되는 일상임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주한 전세 사기 뉴스 헤드라인. 이 장면에서 강 대표는 이 문제가 한 사람의 친절이나 판단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운 좋은 사람만 안전한 구조는 계속 반복될 수 없다는 문제인식이 형성되는 지점입니다. 간판을 떼는 행위는 직업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 구조를 뒤로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선택하겠다는 강 대표의 결심을 보여줍니다. 강 대표는 더 이상 잘하는 중개사가 아니라 누구나 안전해질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늦은 밤 강 대표는 데이터를 모으고 구조를 그리며 생각합니다. 그가 선택한 방향은 더 열심히 일하는 중개사가 아니라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만들어지고 이제서야 시작점에 섰다는 조용한 실감을 느끼는 순간. 이 장면은 대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운에 의존하던 계약을 시스템으로 바꾸는 일이 실제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뉴스에서는 임차인과 유사한 제도가 소개됩니다. 하지만 강 대표는 이 장면에서 임차인이 단순한 앱이나 기능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인식합니다. 사람들이 떠난 뒤 강 대표는 다시 창가에 섭니다. 이 장면의 구도는 과거 회상이 시작될 때와 거의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과거를 떠올리기 위함이 아니라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로 돌아오기 위한 장면입니다. 노을빛이 들어오는 사무실, 강 대표는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아 오늘의 분석을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완성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돌아오며 임차인은 지금도 계속 작동하고 있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최종적으로 이 스토리는 강 대표 개인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관찰하고 반복되는 문제를 인식한 뒤 그 문제를 구조로 해결하려 한 선택의 이유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회상하지만 시선은 언제나 사람을 향해 있고 그 선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